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의 학교. 팡로이 씨는 교실에서 혼자 눈을 뜨게 됩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붉은 초의 불빛 하나에 의지해 복도로 나가지만 어찌된 일인지 낮의 모습과는 딴판이네요. 천둥번개가 치고 비까지 내리는 밤의 학교. 뒤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흐느끼는 울음소리. 때마침 앞에서 걸어가는 장 선생님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따라가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무시하고 가버리네요. 그리고 뒤에서 그녀를 따라오는 똑같은 모습을 한 무언가. 하지만 어째서인지 계속해서 그녀의 눈앞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때마침 그녀를 발견한 한 학년 후배 웨이중팅. 그는 그녀와 함께 학교를 나가려고 하지만 학교의 바깥도 이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 작은 무덤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아침까지 멀쩡했던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둘은 비를 피하기 위해 학교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둘은 계속해서 이상한 일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장실에 걸려온 전화에서는 빨리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복도 벽에 걸린 전보에는 알 수 없는 내용만 적혀져 있네요. 학교 안을 탐색하기로 한 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신들이 처한 악몽의 정체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원작이 있는 매체를 영화로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뭘까요? 그건 바로 원작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게임이나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무엇보다 스토리의 흐름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매치가 안 된다면 원작 팬들에겐 시작부터 거부감을 주기 십상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반교 디텐션은 원작 분위기를 매우 잘 살렸습니다. 게임의 영화화라는 부분에서 사일런트 힐이 떠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잘했다고 느껴졌어요. 복도 장면만 봐도 원작 게임의 플레이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영화의 감독이 원작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원작이 가지고 있던 역사 문제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내 비밀 도서회 장면은 밖에서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희망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벽에 걸린 중국 국민당의 창립자 순오관의 초상화가 이들을 지켜보고 있죠.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와 같은 포지션으로 보이지 않는 눈과 손이 국가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침투하여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팡루이 신과 웨이중팅의 교복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팡루이 신의 경우 493856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는 49년 계엄령 시작 38년 56일간이라는 기간을 뜻합니다. 웨이중팅의 경우 501014입니다. 바로 역사 속 실제 피해자인 청하 오텅의 사형일이 1950년 10월 14일을 뜻하고 있으며 원작 게임의 원형이 된 지룽 중학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군부 독재가 장악한 현실의 모습은 영화 초반부터 교문을 지키는 교관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주죠.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만한 요소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승차사의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원작에서의 저승차사는 아무런 대사가 없었지만 영화 속에선 간첩신고는 모두의 책임이다 같은 대사를 합니다. 원작을 이미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장면이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를 깨는 느낌을 준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원작을 정말 재미있게 즐겼고 깊은 여운을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작을 안 해본 사람의 경우 저승차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디자인도 바꾸고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대사까지 넣으면서 국민을 압박하는 권력이자 공포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싶네요. 보통 영화에서 아픈 역사를 다루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점은 영화 속 스토리 전개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피해자이고 쟤들이 나쁜 놈들이었어 라고 하는 건 그저 편가르기를 위한 백 논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원작과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원작에서는 팡루이 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룬 데 반해 영화에선 웨이중팅의 비중이 상당량 늘어났습니다. 그 점이 원작과 가장 다르고 또 이 영화가 나아가려 했던 지향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팡루이 씨는 과거, 죄의식, 죄책감을 상징하며 웨이중팅은 미래와 저항,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팡루이 신이 했던 행동이 웨이중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죠. 외도를 일삼는 자신의 아버지를 국가 권력을 통해서 고발해버린 자신의 어머니를 본 그녀는 슬퍼하면서도 똑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 선생님과 인 선생님을 갈라놓기 위해 백 교관에게 자신이 얻은 정보를 밀고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지은 죄를 똑같이 저지른 딸의 관계는 선대의 죄를 물려받은 후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복되는 역사와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차분히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매서운 강풍이 수많은 꽃을 흔들었고 또 이를 버티다 부러져 버린 나무들의 모습이요. 웨이중팅의 친구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피로 그려진 그림자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아쉬운 건 이 영화는 원작의 두 가지 엔딩을 하나의 영화에 모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엔딩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엔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픈 과거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선생과 학생의 사랑이라는 파트가 끼어들면서 순간적으로 스토리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물론 팡루이 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기 위한 건 알지만 그것이 굳이 장 선생과의 관계가 되어야 했나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빈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전개가 조금 더 호소력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원작에 대한 존중과 반영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는 점, 그러면서도 원작을 모르는 관객들에 대한 배려와 적절하게 역사를 녹여낸 스토리라는 점에서 감히 수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원작 게임 역시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니까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